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학문의 왕도 8가지 세계 제1테마인 물질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세계 4바퀴째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상당한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석사급 수준에서 보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학부 때까지는 기본적인 정석들 이런 걸 보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석을 넘어서서 행마를 해야 하는 수준, 즉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생각해서 행마를 익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암기로만 배웠던 지식들을 이제부터는 응용해 여러 가지 과학적 상식력들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물리학에서 다뤄야 할 과제들은 첫째, 물질의 특성들, 둘째, 물질들이 움직이는 운동들, 이 두 분야로 압축된다고 배웠습니다. 물질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시랍의 자연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물, 불, 공기, 흙과 같은 순전한 레벨의 명제로부터 시작해서 데모클리토스에서 오일과 돌턴까지 이어지는 원자론, 이어 막스 프랑크의 광양 자가설, 톰슨의 전자론, 러더포드의 원자핵론, 양성자론, 체드윅의 중성자론, 현대에 와서의 표준 모형 이론과 끈 이론들까지 학설이 진화되고 있다고 배웠고, 운동에 대해서는 헤라클레토스의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와 같은 해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임페투스의 역학들, 이어 갈릴레이, 데카르트의 역학들, 이어서 과학사의 한 봉우리를 차지했던 뉴턴의 역학 체계들, 이어 뉴턴의 역학을 좀 더 봉합한 라그랑주의 역학과 해밀턴 역학들, 그 뒤를 이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들, 이어지는 막스 보른, 닐스 보어, 드브로이, 슈레딩어와 하이젠베르크의 양자 역학들, 이어 폴 디렉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통합시키는 폴 디렉 방정식, 파인만, 다이슨, 휴잉거, 드모 나가의 양자전기 역학, 폴리처, 그로스, 윌체계의 양자생역학, 이런 이론들이 꾸준히 진화되어 왔음을 배웠습니다. 물리학사를 한번 대강 훑어보았군요. 뭐든지 전체를 꿰뚫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면 대관이 잡히죠. 이래놓고 부분을 다시 상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보는 눈이 생기겠죠. 부분은 전체에서 어느 역할과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공부일 것입니다. 대개가 이런 것을 잘 할 줄 모르지요. 아주 미시적인 세계만 파헤치다 보면 전체 속에서 자기가 연구하는 가치, 위치 이런 것을 놓치게 됩니다. 거시 세계만 살펴보던 아인슈타인과 미시 세계만 살피던 닐스 보어가 나중에 대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이래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나 공부는 거시 세계가 따로 있고 미시 세계가 따로 있는 식으로 공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은 틈나는 대로 사활 공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알파고의 행마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지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거시세계, 미시세계 모두 다 도통해야 프로가 되겠지요. 물리학이 추구하는 것은 지구에서도 맞고 태양계 밖에서도 맞고 은하계에서도 맞는 그런 법칙이 있는가를 추적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진리로 치는데 태양계만 나가도 적용하기 힘든 그런 원리는 배제시키려 하겠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리라고 쳤던 원리,
원칙들도 늘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재검토해야 하고 어떤 원리, 법칙을 세웠을 때 그 원리가 적용되는 전제 조건들이 무엇이었는지도 늘 같이 봐야 할 것입니다. 3 더하기 8은 11이다. 그렇게 하는 명제는 10진법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맞는 것이지 12진법 나라에서는 답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늘 까먹고 산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래 놓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많은 이론들 가운데 이러한 전제 상황을 까먹고 다른 얘기들을 한 것도 많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살피게 됩니다. 엔트로피 제1법칙은 우주 내의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사라져도 우주 어딘가에 남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로서 우주 내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다는 이론이지요. 이 이론은 사실상 맞는지 틀리는지를 하나님만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여서 사실은 그냥 우겨도 반론하기가 어려운 명제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구 근처 어딘가에서 사라진 에너지가 반드시 달 주변이나 금성 주변, 목성 주변, 태양과의 주변에 머물러 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주 내에 어떤 에너지들이 어딘가에서 조금씩 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은 우주적 상상력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이고 다중 우주론자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와서야 평행 우주론, 다중 우주론의 논지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엔트로피 제2법칙은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무질서는 늘 증가한다는 법칙인데 이 얘기는 최초의 빅뱅을 질서로 규정해 놓고 폭발과 확산을 무질서로 규정하는 전제가 먼저 깔리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순환론법의 동어 반복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빅뱅 전야를 무질서라고 규정한다면 우주는 빅뱅함으로써 드디어 본래의 질서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다.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퍼지고 산괴되고 섞이고 하는 것이 본래의 질서이고 자꾸 몰리고 뭉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질서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최초의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해석이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전체는 현재 움직이고 있고 이 움직이는 현상을 거꾸로 가게끔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시간의 불가역성은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졌는데 쓰러진 사람이 죽기 직전 상태로 되살아와 총 든 사람과 같이 버스 타고 오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지나간 일은 다시 그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뉴욕 양키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어제 3대1로 이겼고 오늘도 3대1로 또 이겼다 하더라도 어제 경기와 오늘 경기는 같은 경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주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 그러한 운동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제2법칙이 모든 운동은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과 시간의 불가역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런 얘기인데 이를 해석하는 용례에서 많은 혼선이 끼어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술했듯이 무질서에 대한 개념 정리가 선행 조건이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한 뒤에 대화해야 혼선이 없다는 것, 이런 얘기를 오늘 하였습니다. 이런 전제를 놓고 본다면 뉴턴이나 엔트로피를 얘기한 클라우지우스 이론도 결국은 그 이론이 적용되는 지표계가 바로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태양계 내의
지구계에서 본 물리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현재 우리가 여기서 본 이론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우주 공간 내 어디 이상한 장소, 예를 들어 블랙홀 속이거나 웜홀 속이거나 하는 곳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물리이론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이론으로 세상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21세기 물리학에서는 인간 원리론이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아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씩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함께 따라오시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얘기 나누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